반갑습니다. 뽀뽀TV의 도노정입니다. 네, 오늘은 1인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상기 교수님, 세계적인 스페셜리스트 우리 엘리자리님, 찰실 원장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미용실이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죠. 1인 미용실이 전국에 한 13만 개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에 상당한 그 과잉인 것 같아요. 물론 골목상권에 보면 미용도 있고 또 커피 뭐 그런 뭐 다양한 그런 소상공인이 있지만 미용도 상당히 과잉인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미용실도 많고 그렇게 과잉적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일본도 인구가 1억 3천 정도 돼요. 네. 우리보다 국토도 넓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미용실은 많지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한 25년 전쯤 될까요? 아마 그 개인 미용실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네. 그 신비유의 광고가 되고 나온 걸 제가 이제 한 25년 봤는데 그 상당히 예를 들자면 그 도쿄에 그 하라주쿠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우리 서울 같은 거 대학로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하라주쿠에서 바로 연결된 게 아오야마 도로라는 데가 이제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획기적으로 개인 미용실을 이제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가 됐는데 굉장히 그 아주 히트 됐어요. 그 광고성이. 그래서 그 원장이 이제 개인 원장이죠. 말하자면은 디렉터 겸 자기가 직접 하는데 나름대로의 그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현대에 와서 상당히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25년, 30년 전에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일본에서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원장님이 예를 들자면은 자기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현대 한국에 와서는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직접 나서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은 규모가 작으면서 그걸 체인화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10개, 15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체인점과 동시에 대형화 마켓이 이제 개인 미용실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지금 장단점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다 이제 또 공용 미용실도 또 생겨나고 하는데 아마 좀 더 우리가 일본 미용실을 좀 더 우리가 리서치 해가지고 개인 미용실을 좀 더 장점을 좀 더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잘 개인 미용실은 철저하게 그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개인 미용실은 어떤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그 좌지우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그 형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본은 이미 2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1인 미용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혼자 하는 원장님이 혼자 하는 미용실 아니면 직원 한 명 두었을 때에 그것도 1인 미용실일까? 우리 그 미용에 관련된 우리 스페셜리스트 우리 엘리자리 님은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미용계 레전드이신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옛날 그 미용실 그 현재 좀 뭐가 좀 1인 미용실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인 미용실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는데 어쩔 수 없이 1인 미용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개인의 독특한 뭐 감성미라든가 개성미라든가 또 테크닉적인 다양한 어떤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의 또 어떤 부분은 매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경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이겠죠. 따라서 또 다양하게 분리를 해봐야 되는데 시내권에 있는 샵들은 나름 1인 미용실이라도 일부분은 존중을 받고 일단 그 운영하는 패턴에 좀 장점이 되겠고요. 또 특히 또 약간 시내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도 각자의 투철한 정신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젊은 또 후배님들 보면 그런 부분은 박수를 쳐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모든 경기도 나빠졌고 또 우리 미용계 또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분석을 하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육적인 결국은 시스템 마인드와 문화가 중요할 건데 어느 한때는 그 프랜차이들이 난무를 해서 고객님들이 그 이미지를 미용실을 여러 개를 한다는 분 원장이 유명하다라고 인식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것 같은 시스템을 덩달아서 또 프랜차이즈를 가격 마케팅을 통해서 했던 그런 문화도 있었고, 또 어느 한때는 또 이런 시내 미용실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스타 마케팅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히나 청담동 하면은 압구정동 하면은 연예인 미용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연예인 미용실을 거두절미하고 이제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1인 미용실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단점의 경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내권에서는 1인 미용실이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집세라든가 또 인건비, 그렇다고 해서 1인 미용실이라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찰스리 원장님 지금도 아주 멋지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금 샵에서 미용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도 그 샵을 좀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저도 미용을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완전히 비교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남자가 이제 뭐 이렇게 없어서 인기가 있었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넘어가서 미용실에 이제 뭐 구경하러 오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현실에서 이제 한 5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도 미용실을 내가 손님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머리를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샴푸, 손톱소지, 후뚜루마뚜루 다 해요. 하는데 지금은 이제 힘드니까 못 오고. 근데 이제 많은 50년 동안 경험 속에서 어떻게 지금 현실성에서 신사동 헤어, 말하자면 가로수 헤어서 지금 현실을 하느냐. 이제 둘이 원장님하고 저 하는데, 아까 엘레자비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인건비 여러 가지 지금 전에 그 2층에서 내려온 것보다는 더 비싸요, 지금. 월세도 비싸고. 객단가를 맞추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럼 일종의 개인 미용실, 네? 일종의 개인 미용실 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샴푸를 손님들 해주면 이렇게 좀, 저는 뭐 충남대학교 이제 이렇게 해서 저 배우고 이렇게 샴푸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해주면 손님들이 이렇게 자고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 막 이래요. 시원하게 생겼네. 네,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는가 보면, 손님을 일단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파마약이나 뭐 염색이 흘리면 안 되고 최고로. 예, 그래서 하면은 이제 조금 요금도 뭐 많이 지금은 질적으로 하지 뭐 이렇게 뭐 싸고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 그 기초를 이제 와인딩 같은 것도 뭐 90도로 세워서야 머리가 살고. 아까 지금 우리 정 대표 저렇게 벌써 2%씩 머리 보면 내가 볼 때는
잘했다고. 나는 미용인들이 절대 칭찬을 잘 안 해요. 세미나 가더라도 뭐, 아우, 저 머리 잘했네, 안 해요. 왜냐면 자기만이 가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이런 프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 얘기해요. 아우, 어디서 했냐고 잘했다고. 이러듯이 우리 미용실에서 한 손님은 나가면 아우, 진짜 잘했다 하면 어디서 했냐고 해서 쥐꼬리 물듯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샴푸도 이렇게 잘해서 졸듯이 하고 말하자면 유럽이나 저쪽 그 중국이나 타이펜 가보면 샴푸 다이가 샵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가. 제일. 그래서 앉아서 아가씨들이 뭐예요? 막 바깥 샴푸를 해서 이게 싹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해서 막 이게 주무시더라고, 손님이. 그 정도의 이렇게 편안한, 말하자면, 그 샵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었다 가는 장소니까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서 오점이 생겨야 되면 그 집은 안 오잖아요. 근데 이런 샵도 말하자면 최악의 샴푸서부터, 머리서부터, 얼굴 전부 해서 해주고, 얼굴에 따라서 결하면 사각형, 각자 형님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그거를 우리가 미용 디자이너 선생님이 읽을 줄을 알아야죠. 이제 손님한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말하자면 해주면 그 손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평생 단골이 없다 할지라도 가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면 또 와요. 또 이거 아닌데 전에 머리 안 내면 또 와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경기가 어렵지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좀 잘해줘야 하고 좀 손님 만족도에 이렇게 해서 머리를 해주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는 자꾸 이렇게 세계 현실화가 되니까 좀 거기에 맞게 일본 사람, 외국 사람 와서 성형이 세계에서 최고니까 오면은 머리를 감아요. 자꾸 머리 감아달라고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수술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뭐 이밖에 주먹으로 발로 손짓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스페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화탐 이제나 그러면 딱 시계라도 물어보고 뭐 샴푸면 와서 이제는 기본. 그 내가 우리 지금 우리 그 지상기 교수가 책을 낸 거는 공부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 닿아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전북하고 이들샵에서 그리고 머리도 샴푸서부터 얼굴까지 손님을 만족해서 하면은 꾸준히 연상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아쉬움 속에서 생각이 답니다. 네. 네, 우리 1인샵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앞으로도 많은 그런 주제 가지고 얘기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1인샵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